기록. 예, 일본에 돌아와서 교토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교토 신문에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교토 신문에 또 물어봤더니 또 고맙게도 지금 여기저기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이 소위 연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아직 번역을 못 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제가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1953년에 그러니까 김창진 선생이 미리 이쪽에서 전 편지를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1954년에 에스페란토로 김창진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54년 1월 10일에 하여튼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창진이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이거 번역을 했던가? 번역을 좀 했네요. 1954년에 이건 아까 이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54년에 알렉산더 양은 다시 김창진 씨와 에스페란토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일본 교토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스로 연락을 취했다. 그녀와 김 씨는 1920년대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에스페란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유했다. 그 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국교와 그다음에 전쟁 이런 거 등등 때문에 그들의 통신은 두절되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거의 한 10여 년 있다가 1954년 1월 10일 김창진 선생은 그녀에게 20년 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썼다. 그는 또 전쟁 중에 유감스럽게도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압둘바하의 초상화와 바하에 관련된 책을 다 이제 잊어버렸다고 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한 미군 중 그때 이미 주한 미군 중에 바하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하이 중에 한 명인 여기 이분입니다. 커비 켄트 병장이 김창진 선생이 살고 있는 천안으로 가서 그를 하여튼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1954년 5월 달에 알렉산더 여사에게 편지로 김 씨를 찾았고 비록 통역을 통했지만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일본어로 된 바하이 문헌을 얻기를 열망한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참 인연이 아직은 알렉산더 여사를 갖다가 보지도 못했어요. 단지 이제 편지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이 들어오게 됐는데 미군 속에 바하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하이를 김창진 선생이 이제 만난 거예요. 실제. 본인은 이제 마음속으로만 나는 바하이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이제 바하이를 갖다 만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글 속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종교인들은 이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아마 공감을 할 텐데 인류 사회에 공동체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뭐죠? 혈연 공동체죠. 가족, 그죠? 그 다음 공동체가 지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장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공동체는 일종의 이념 공동체, 종교 공동체, 혈연지연 혹은 학연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한 공동체죠. 더군다나 몇 명 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순수한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일종의 교우인데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김창준 선생이 이제 바하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루트로. 그래가지고 그해 1954년 12월에 김창진 선생은 서울 바하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기에 서울에 갈 수 있었다. 천안에서. 당시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바하이였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임에 갔을 때 아마 바하이 등록 카드를 준 모양이에요. 주면서 여기 서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꺼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최초의 한국인 신자로 여겨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미 본인이 아까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김대건 신부 있죠. 김대건 신부처럼 저기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신자가 돼서 오듯이 이분은 펜팔을 통해서 그 스스로 이제 난 바하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적으로 최초의 바하이 신자로 그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등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최의용이라는 분인데요. 1951년에 최초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이게 김창진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바하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에 이 모임에 가서 드디어 윌리엄 맥스웰, 윌리엄 스미츠라는 당시는 미군에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로 미군 이제 장교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역을 하죠. 아직은 전역을 하기 전인데 그리고 그때 오상순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갑다 그래가지고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실제 서울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다 만나봅니다. 이 윌리엄 맥스웰과 그 윌리엄 스미츠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척자로서 미군에 있다가 전역을 한 다음에 본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이분은 전남대학교, 이분은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예 여기에 개척자로 눌러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하이 신앙의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을 한 분들이죠. 김창진, 윌리엄 맥스웰, 윌리엄 스미츠. 오상수 선생도 이제 가끔 바하이 모임에 와서 도움을 줬고 그리고 제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소문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맥스웰은 지금 알바니아에 개척자로 가 있고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주 열정적으로 바하이 신앙을 거기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윌리엄 스미츠는 지금 하와이에 계신데 이분도 역시 90이 거의 넘은 나이에 아직도 생생하게 한국 바하이에 대한 기억을 다 갖고 있고 이분 기억력은 제가 이제 이분과의 어떤 그런 기록을 갖다 제가 그 사이에 입수를 했는데 동영상적으로도 입수를 하고 근데 아주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통해하면은 바하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생생한 기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살아계시니까. 예. 이분들 지금 이게 1955년에 만났는데 이분들 지금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는데 당시 김창진 선생은 2년이니까 53세예요. 그죠? 53. 윌리엄 맥스웰은 아직 젊어서 26살이고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그때 이미 80세입니다. 80세인데도 아직 열정적으로 현해탄을 건너와가지고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하이 신앙의 전파에 노력을 하셨고 오상순 선생도 그때는 이미 61세, 윌리엄 스미츠는 가장 나이가 어린 21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주 LSA가 광주 지성회가 여기 지금 이 맥스웰 노력을 해서 결성이 되고요. 같은 해 조금 늦게 서울 LSA가 역시 윌리엄 스미츠에 의해서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1명, 2명이 모이고 그래서 9명이 되고 9명 이상이 되면 이제 LSA가 결성이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바하이 역사의 아주 초창기 이야기가 여기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김창진 선생은 계속 긴밀하게 바하이 활동을 하면서 비록 대의원은 아니었지만 1957년에 동경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바하이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 바하이 대회에서 동아시아 NSA를 결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1957년 말에는 당시 바하이 세계에 아직 개방되지 않았던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곧 돌아와야 했지만 한국 바하이로서는 최초로
홈프론트 개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를 가든 혹은 국내에서 어떤 다른 지역을 가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파이어니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이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그 지역의 어떤 바이 활동을 해서 간 그런 그 최초의 제주도로 갔던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 그 바이 대회에 갔던 그 얘기고요. 이 두 분은 이제 대의원으로 갔고 이 두 분은 이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57년에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시아 그러니까 미국 NSA 미국 그 바이 기구에서 그 관할하는 그 도움을 받는 동아시아 NSA가 여기 보면은 동아시아 NSA가 결성이 됩니다. 그 대회에서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 기구에 어떤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예. 이것이 이제 그 전 단계로 이게 NSA가 한 나라에서 독립하기 전 단계로 아주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이 바로 윌리엄 맥스웰인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알바니아에 가 있다는 이분이 이제 그 체어맨 이 NSA의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도 그때 한 멤버로 이제 일본에서 계시면서 그 연세에도 이제 계속 그 현직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미 56년, 광주에 56년, 목포에는 58년, 전주에는 59년, 부산에 60년에 LSA가 구성이 됩니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LSA, NSA를 말씀드리냐면은 바하이 신앙, 바하이교는 굉장히 참 그 독특한 어떤 행정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아마 그 미래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 다른 웨비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독특한 행정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성직자가 없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1960년 이 기록에 따르면은 한국 전체에 6명의 외국인 개척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 75명의 바하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 69명 바하이, 물론 다 성인, 그리고 6명의 외국인, 주로 이제 미국 바하이들을 그리고 김창진 선생이 열심히 부산에도 가고 수원에도 가고 수원에 살면서 부산에도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주도에도 가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여기 보면 이 그 기록에 따르면은 김창진 선생이 부산에 가서 여러 차례 이제 그 미팅을 가졌는데 아마 이제 강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표현을 이제 따옴표를 했는데 휴밀러티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 매너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도 아주 풍부했고 그 다음에 his simple dignity 아주 그 겸손한 심플한 dignity 어떤 그런 품이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윌리엄 스미츠 지금 하와이에 있는 연세가 90세가 넘은 그분하고의 그 대화에서도 그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진을 얘기를 하면서 김창진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눈에는 세인트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격이 참 그 성인 수준, 성인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그 윌리엄 스미츠가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1963년에 또다시 한국 바이로서 아주 그 역사 현장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1963년에 런던에서 바하이 세계대회가 열려요. 최초에. 1963년은 바하울라께서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인 바하울라께서 바그다드에서 내가
바로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다라는 선언을 한 해입니다. 1863년에 바그다드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스탄불로 다시 유배를 가기 직전에 자기 측근들에게 1863년에 바울락께서 내가 바로 바합이 예언했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꼭 100년이 되던 해 런던에서 바하의 세계 대회가 최초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바하의 행정기구의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하의 행정기구의 최고 기구인 그 유니버셜 하우스 오브 저스티스 세계 정의원 9명이 선출이 됩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김장진 선생이 다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윌리엄 스미스 부부, 윌리엄 맥스웰 부부, 그리고 김창진 이렇게 5명이 가는데 윌리엄 스미스의 부인이 바하이로서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2명 중 1명이었다. 이렇게 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현장에 참석을 한 거죠. 바로 그 당시 사진입니다. First Baha'i World Congress at Royal Albert Hall in London, United Kingdom, 1963년.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아시아권의 그 델리게이트 대의원들과 그 사진도 찍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세계정의연 멤버를 여기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바하올라, 압돌바하, 쇼게펜디, 그리고 쇼게펜디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은 성업선양자들이 이끌었고 드디어 1963년에 세계정의연을 뽑습니다. 바로 그 해에 뽑힌 멤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게 세계정의연 건물이 지금 하이파에 이제 뭐 당시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정의연 건물이 이스라엘 하이파 카르멜산 산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분들이 최초 제1기 최초의 바하이 정의연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정의연의 그 임기는 5년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963년 그다음에 그 다음 해인 64년에 대구에서 최초의 바하이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이 전국대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NSA, National Spiritual Assembly 멤버, 그러니까 바하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 집단 지도 체제인데 리더를 뽑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 사진이고 여기 지금 김장희 선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First National Spiritual Assembly를 뽑는 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가 First Community to leave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Spiritual Assembly of Northeast Asia. 아까 일본, 한국, 마카오, 홍콩, 대만 이 5개의 바하이 공동체 중에서 그것이 이제 함께하는 그 NSA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그 대회였습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다시 김창진 선생이 그 9명의 멤버 중에 1명으로 뽑힙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요. 그리고 그 해에 그 다음에 그 김창진 선생이 에스페란토에서 번역을 해서 굉장히 그 바하에서는 스테디셀러인데 바하올라와 신시대를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그다음에 그 문헌적으로도 굉장히 참 그 초석을 놓는 귀중한 일을 한 거죠. 마침 제 수중에 이 책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바로 이게 한국 바하이 전국 정신의 간행으로 해서 이 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5년에 처음 나왔던 책입니다. 제대로 된 이 책은 이제 번역서인데 에스머런드 박사가 쓴 거고요. 굉장히 아주 바하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바하이들이 이제 즐겨 읽는 참고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72세 때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이력서인데 바하이교 에스페란토 운동의 세계 기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전체 내에 그 안에 이제 그 소그룹이 있잖아요. 소그룹이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이제 집단도 있겠죠. 그 바하이 교인들 중에서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소그룹이 있는데 그것의 세계 조직이 에스페란토로 바하 에스페란토 리고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9명의 의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의 일원으로 피선이 돼서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2세 1세의 나이에 바하이 에스페란토 리고 바하이 전체 조직의 하나의 그 부분 조직인 그 바하이 에스페란토 리고의 멤버가 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됐는데요. 끝내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녹취록에 그 녹음 속에 공초 선생이 제가 81년 1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79세 때 제가 김포에 계시는 살고 계신 그 집에 그 박명호 교우하고 함께 가지고 녹음한 자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공초 선생에 대한 이제 그 증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들려드리고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고, 거기다 불교를 전향을 했고, 거기다가 알렉산더 여사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바하이교를 더없이 아마 좋아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나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자기는 바하이 신자는 아니지만은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많이 치우쳤다 볼까? 그래가지고 그 집도 없는 이에요. 가족도 없고. 그래서 어디 예. 뭐 이외에도 이 1시간 정도의 분량의 녹음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만났는지 그다음에 1955년에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여사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다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반갑게 서로 만났는지 그리고 또 사실은 1955년에 만났을 때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맥스웰 스미스 그다음에 맥스웰 윌리엄 스미스 그다음에 공초상순 그다음에 김창진 이분들이 서로 이제 자주 만나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진기 카메라를 갖다가 소매치기 당한 바람에 그 귀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여기 녹음 테이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창진 선생은 1990년에 그러니까 88세를 일기를 뒤로 하고 사망했고 바하이 율법에 따라 서울 근교 양주시에 있는 신세계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 책에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 신세계공원 묘지 김창진 선생의 그 묘에서 보면은 이 사진 이렇게 보여요. 정말 명당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 제가 금년 초에 정원필교하고 한번 다녀왔는데 그리고 그때 찍은 이제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 보면은 익산 김씨, 공창진, 그 다음에 부인하고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 최취련, 부인이 연세가 좀 더 많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비석에 여기 바하이 율법에 따라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실 때도 하여튼 돌아가실 때도
자기가 바하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밝히신 그런 분이고, 묘에도 주여 당신의 이 종이 당신이 날의 성취한 일들을 자유롭게 받아주소라는 어떤 그 기도문을 했고, 여기 1929년 바하이교에 입신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1929년에 바하이가 됐다 이런 걸 밝히고 있고요. 바하올라 신시대 저자라고 했는데 저자는 아니고 역자죠. 예. 예. 그래서 한국 바하이 역사의 산 증인이 199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바하이 활동을 도왔던 공초 오상수는 바로 이 산 뒤에 북한산 수율이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